착원하는 의사 유영현의 오디오북 차 오디세이. 차 오디세이 9번째 향, 맞는 즐거움.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이자 스타일리스트라 불리는 김화영 선생은 수필 냄새와 기억에서 오래된 서울 강북의 영화관에서 표를 끊고 옛날 거리를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맡는 냄새와 그 냄새가 끌어내는 기억을 찬란한 문체로 묘사하셨다. 그 긴 수필 내용을 일부만 발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의 글을 심하게 손상시키기에 송구하다. 그 거리에서 작가가 맡은 생선 굽는 냄새는 영화감독 하길종의 손에 끌려 들어갔던 생선구이집으로 그를 다시 데려가고 이어 하길종 감독의 부음을 알려주었던 소설가 김승옥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가 식당에서 젓가락으로 들어올린 콩나물 무침 냄새 저편에서는 40년 전 서울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올라와서 먹었던 서울역 앞 식당의 콩나물 냄새가 난다. 그 밥값으로 지출하였던 돈은 영주를 떠날 때 꼬개꼬개 뭉쳐 개화주머니에 넣어주셨던 할머니의 정성이었다. 마시던 차향과 함께 꿈틀대며 내면의 먼 곳에서 솟아오르다 다시 가라앉으며 파닥거리던 추억은 작가의 프랑스 유학 시절의 마들렌느 과자향에 이르고 마르셀 프루스트에 이른다. 냄새와 기억을 읽을 즈음 내 나이 30대 중반이었다. 인문학자로 예술의 세계에서 푹 빠져 산 작가의 삶이 부러웠다. 나도 50대에 이르러 선생과 같은 사유의 질과 깊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냄새는 공기 중 화학 성분의 감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코의 후각기관 내면을 바르고 있는 점액에 화학물질이 녹으면 이를 후각신경이 감지하여 뇌로 전달하여 냄새의 종류를 분석하고 농도를 인지한다. 미각이 단지 5가지 맛을 구분하지만 후각은 훨씬 다양하게 냄새를 구분한다. 따라서 후각은 음식 맛을 결정하는 데 미각보다 더 크게 기여한다. 후각 덕의 음식 맛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사람이 맡는 냄새의 종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냄새의 종류는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이르지만 사람에서는 후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많이 퇴화하여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일부분. 사람의 후각세포는 개에 비하여 수십 배 적다. 후각 기능이 상대적으로 퇴화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사물 인식을 주로 시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후각이 발달한 개는 주로 후각에 의지하여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차는 향기의 음료이다. 와인과 커피 역시 향으로 인간을 매료시키지만 차는 다른 음료로는 흉내낼 수 없는 깊고 다양한 향을 가진다. 오래된 문헌에는 참향, 참된 향, 난향, 난초 같은 향, 해맑은 향, 순한 향 등으로 차향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점차 차향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거윽한 향, 털향기, 강한 향, 맑은 향, 맑고 높은 향, 은은한 향, 진향, 달콤한 향, 과일향, 꽃향, 꽃, 과일향, 송년향, 조향, 먹향 등 차를 마신 이들이 느끼는 향들이 묘사되어 추가되었다. 앞으로도 차향의 종류는 추가될 것이다. 차향을 이루는 화학 성분은 잘 밝혀져 있다. 덕급 녹차에서 나는 장미향, 달콤한 과일향, 구수한 향,
풀냄새는 어떤 화학성분에 의한다든지 정제 녹차에서의 각 향기를 내는 성분들, 그리고 홍차, 청차의 주요 향기 성분들도 모두 잘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화학 성분을 맡은 사람들이 묘사하는 향기는 각기 다르다. 냄새에 대한 개개인의 느낌의 차이는 다른 감각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향기는 객관적 감각이 아니고 주관적 감각이다. 사람들은 향기를 묘사할 때 그들이 경험한 또 다른 향기로 묘사한다는 점이 주관성을 더 키운다. 나는 후각이 매우 뒤처진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아주 조금 열린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냄새만으로 음식물 종류를 열거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어떤 냄새도 느끼지 못하였다. 아내는 자주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며 내게 묻는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차를 마시고 나니 후각이 점차 예민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찬물이 코앞에 이르러도 별 냄새를 못 느끼더니 이제는 방문 열고 들어오면서도 차향을 맡는다. 차향뿐 아니라 다른 냄새에도 예민하여졌다. 후각은 감성 직관과 연결되어 있다. 감성적일수록 후각은 예민하다. 후각이 예민한 강아지는 감성 덩어리이다. 합리 논리를 버리면 동물과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는 말을 통하여 전달된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는 전혀 다른 직관적 소통법이 있다. 이런 소통법을 터득한 이들은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 내게 후각의 회복이 직관과 감성을 함양하여 주는지 아직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합리만을 추구하여 온 내게 새로운 길이 조금이나마 열리고 있다. 아쉽기는 내 후각이 둔감하였던 시기가 길어 냄새를 타고 돌아올 추억과 기억이 별반 없다는 점이다. 청각은 그렇지 않다. 내 기억의 10년에 꽁꽁 묶여 있다가도 어떤 음악이나 단어들을 듣는 순간 내 청각을 타고 내 의식으로 재림한다. 불유쾌한 추억이 없지는 않지만 떠올릴 수만 있다면 추억은 대개는 아련하게 좋다. 지금 내 찻잔에서 솔솔 풍기는 차향을 따라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풍성하게 떠오른다면 내 사유의 깊이도 더해질 수 있을 것을. 내 후각이 둔감했던 시절이 내게 주는 아쉬움이다. 다시 김하영 작가의 냄새에 대한 수필로 돌아가 본다. 왜 냄새는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밀려온 은유로밖에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일까? 우리 각자의 몸만이 알고 있는 냄새는 우리 각자의 극복할 수 없는 고독을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 냄새가 그토록 황홀하고 감미로운 것은 그 냄새의 실체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며 어디엔가 간직해 두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데 있었다. 향기란 그 자체가 그리움이다. 덧없는 삶의 저 너머 영원 불변하는 어떤 실체의 그리움, 향기는 존재보다 부재의 아름다움에 가깝다. 작가의 말처럼 향은 사라진다. 향은 사라지기의 자체가 그리움이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향을 쫓는 사람들이 유독 집착하는 침향에 대하여 시를 남겼다. 사후에 공개된 시에서 미당은 참나무 묻어두는 사람들과 수백 수천 년 뒤 이를 꺼내 침향 맡을 사람들 사이의 그 긴 시간은 침향 내음새 꼭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이라 하였다. 오늘도 차의 향기를 맡는다. 향과 함께 내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아련한 기억이 모락모락 피어났으면 좋겠다. 다른 한편 오늘도 눈 감고 차향에 취하는 이유는 내 10년 아득히 멀고 깊은 곳에서
내게 손짓하고 있던 그리움이 이제는 바짝 가까워져 사무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